안녕하세요. 특이점이 온다입니다. 오늘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새롭게 발표한 코딩 에이전트인 알파 이볼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알파 이볼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고, 그리고 구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켰다고도 해요. 이 부분이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AGI에 도달하려면 가장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스스로를 개선하는 능력, 즉 재귀적 자기 개선 능력인데, 알파 이볼브가 이걸 이미 수행해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이볼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재귀적 자기 개선을 이뤄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이볼브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개의 핵심 요소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죠. 이 LLM의 창의성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진화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알파 이볼브는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서 전체 코드를 진화시키고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은 사람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알파 이볼브에게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의 속도, 메모리의 사용량, 수학 문제의 정답 여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초기 코드를 제공해서 시작해도 돼요. 다음은 아이디어 생성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LLM 앙상블이 쓰이는데요. 제미나이 플래시와 제미나이 프로의 조합입니다. 제미나이 플래시는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수천 개에 달하는 수많은 다양한 코드 후보들을 빠르게 쏟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프로는 제미나이 플래시보다는 느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약간 통찰력 있는 제안이나 플래시가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이 함께 작업해서 만들어낸 코드들을 그다음 단계인 자동 평가 단계로 넘겨 보내는데요. 이 자동 평가 시스템이 사람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코드가 정확한지, 또 얼마나 빠른지, 메모리는 얼마나 쓰이는지 컴퓨터가 스스로 실행하고 검증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로봇 채점관 같은 거죠. LLM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즉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동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알파 이볼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평가 시스템에서 점수가 매겨진 모든 코드들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화 알고리즘이 나설 차례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즉 최고의 성능들을 보인 코드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바로 자연의 적자 생존과 같은 원리죠. 선택된 최고의 코드들은 다음 세대 아이디어 생성의 부모가 됩니다. 그럼 이 우수한 코드들이 다시 LLM 앙상블에 들어가서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혹은 변형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evolve,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생성, 평가, 선택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AI는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놓은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행렬 곱셈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행렬 곱셈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인데요. 1969년 슈트라센이라는 사람이 4 곱하기 4 복소 행렬 곱셈 알고리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50년이 넘게 이 49번의 곱셈이 최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파 이볼브가 이번에 48번 만에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버린 겁니다.
49번에서 48번으로 단 한 번만 곱셈이 감소를 한 거지만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구글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한 번의 곱셈 감소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나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보그에 알파 이볼브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는데요. 그 결과 구글의 전 세계 컴퓨팅 리소스의 평균 0.7%를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수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자체 AI 칩인 TPU 설계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TPU는 이미 최적화된 회로였는데 거기에서 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코드를 알파 이볼브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검증해 본 결과 맞는 말로 여겨져서 실제 차세대 TPU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AI가 하드웨어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알파 이볼브가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모델이죠. 제미나이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핵심 연산을 최적화했습니다. 행렬 곱셈 커널 연산 속도를 23% 향상시켰고 그 결과 제미나이 전체 학습 시간의 1%를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AI가 AI를 스스로 개선하는 자기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도 50개 이상의 미해결 문제에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75%의 사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최고의 해법을 다시 찾아냈어요. 그리고 20%의 경우에는 원래 알려진 해법보다 더 나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00년이 넘은 기하학 난제인 키싱 넘버 문제의 경우에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알파 이볼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파 이볼브는 코딩 에이전트를 넘어서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최적화해주는 분야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가능성들까지 탐색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한계도 명확합니다. 알파 이볼브는 자동으로 평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결과를 자동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수동 실험이 필요한 과학 연구, 혹은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가 필요한 앱 개발, 창의적인 글쓰기 작업 같은 것들은 알파 이볼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재 과학, 신약 개발 등 알고리즘으로 표현 가능하고 자동 검증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구글은 이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했고 학계 사용자들을 위한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머지않아 우리도 이런 AI를 사용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AI가 AI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의 초입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알파 이볼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AI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